그래서 이제 저희가 7회차를 시작할 거고요. 지금 여기 빠졌는데 9.1, 9.2, 9.3 해서 세 가지를 한 번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챕터 9에서 하고 싶은 건 결국에 뭐냐면요. 이제 AX equal B를 풀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AX equal B를 이제 B는 무조건 컬럼 스페이스에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면 없으면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바꿔 풀면 돼요. 그래서 AX equal B를 풀고 싶은데 그 문제가 발생해요. 이 A라고 하는 게 깔끔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깔끔하다, 예쁘다, 예쁜 매트릭스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LU분해, 즉 로어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쪼갤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를 하나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QR 팩토리제이션 해가지고 오소고널 파트랑 어퍼 트라이앵귤 파트로 나누는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되게 깔끔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오소고널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그게 바로 역행렬이죠. 그러다 다음에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AX equal B를 빠르게 풀고 싶다. 이 빠르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컴퓨터 입장이에요. 컴퓨터 입장에서 시간 복잡도가 적게 만드는 그런 행렬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바로 9단원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컴퓨터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LU분해 간단하죠. LU분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퍼 트라이앵귤러일 때 왜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A가 논싱귤러 가정할게요.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이면은 얘를 푼다라고 하는 건 사실 먼저 이거 곱한 게 이거여야 하죠. 그래서 xn은 진짜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나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누면 돼요. 근데 얘를 구한 순간 xn을 구한 순간 여기에 보면은 그냥 제가 동그라미 별표로만 써볼게요. 이렇게 곱한 게 이번엔 bn-1이죠. 근데 xn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사실 별표라 곱한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것도 곱하면은 이거 되는 거니까 n-1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i번째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게 아니라 그냥 시그마 i가 k부터 n까지 a k i x i equal b k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풀면 나오는 게 이 친구 내용이고, 그 다음에 K번째를 궁금한데 K 플러스 1번째부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XK 플러스 1부터는. 그러면은 사실상 얘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더 절약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테크닉을 쓰면은. 근데 사실 수학과니까 이 정도로만 딱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계산해보면은 시간 복잡도가 거의 n제곱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2분의 3n제곱인가? 그거 나오죠? 그게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 몇 번 덧셈 곱셈을 해야 되느냐 계산해보면은 거의 n스퀘어에 가까운 게 나옵니다. 사실 임의의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푸는 거는 3분의 2 n 3승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 가우시아 엘리미네이터 써가지고 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이면 되게 간단하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참고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 계산을 해 나간다 라고 해서 얘를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치 해석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꼴이면은 반대겠죠. x1부터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x1부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같은 논리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n제곱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요. 그럼 얘는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나갔다 라고 해서 forward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짬뽕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해보면은 LU라고 하면, 그러니까 로어 트라이앵귤러랑 어퍼 트라이앵귤러 쪼갤 수 있다라고 하면요, 먼저 L, Y equal B를 풀겠죠. Y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U, X equal Y를 풀면 되니까 이거 풀면 간단하죠. 얘도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LU 분해가 가능하면은 AX equal B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LU 분해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U 분해가 언제 가능할 것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쓸 때 행렬이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으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쓸 때 이쪽 친구는 놔두고 여기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나머지가 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시 얘를 기준으로 다 날려버리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없애는 이거에 해당하는 행렬이 저번 시간에 봤던 뭐 이렇게 생긴 여기만 뭐 적당히 써지는 L, 그러니까 로어 트라이앵귤러 꼴이 나와요. 그 결과물은 뭐 이렇게 생긴 걸로 바뀌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좀 쭉 남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것만 한 거니까 그렇고 또 하면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L 행렬을 계속 곱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만 남게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로우 체인지가 발생하면 안 돼요. 로우 체인지가 발생하는 순간 로어 트라이앵귤러가 왼쪽 곱해지는 거가 깨집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LU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L은 항상 인버터블 하죠. 왜냐면 디터미넌트가 항상 1이에요.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고, 따라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쓰는 과정에서 인터체인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LU 분해 가능하다. 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증명하려면은 인터체인지 쓰면 되겠죠. 네, 증명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얘만 정리하고 가죠. 그것도 전에 얘기했지만 교수님 필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MA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를 IJ 람다라고 하면은 I번째 로우를 뭐 J번째의 람다배 한 거랑 더한 걸로 바꿔치기 해라. 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해가지고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LU 분해가 된 겁니다. 얘랑 얘는 없어야 돼요. 그게 LU 분해고요. 이게 사실 그 뭐였죠? 스미스 노멀 폼하고 비슷하죠. 스미스 노멀 폼은 거기 얘까지 추가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겠지만 스미스 노멀 폼이 양쪽에 곱해지는 게 LU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A의 역할이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 바꾸면서 로어 어퍼를 바꿔치기 해준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걔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친구는 LU 분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78번에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실제 LU 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다시 로어 트라이앵귤러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두 개 곱해도 여전히 로어 트라이앵귤러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자체가 로어 트라이앵귤러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행위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증명했다라고 하면은 LU 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 잠시 이것만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가죠. 네.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 예를 통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로 날려버린다고 하는 게 어떤 행위를 말하냐면요. 대각선분이 다 1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날아간다는 게 보이시나요? 기준 행렬에 대해서 엘리멘터리 오퍼레이터를 앞에 곱해주면은 로우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예를 들어 이게 세 번째 로우거든요. 여기의 의미는 이제 세 번째 로우에 대해서 첫 번째 로우 벡터들을 이만큼 곱해서 세 번째에 더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A11에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A31이 되겠죠? 근데 여기 A31이 있어요. 얘를 여기에 더해주는 거니까 제로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뭐 3x3까지밖에 안 나올 거니까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 두 개를 보이기 위해서 이게 뭐 교수님께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게 엄밀하게 하긴 귀찮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인버스를 구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LXI EI를 만족하는 XI들을 잡아서 그 XI들로 만든 매트릭스가 바로 L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버스가 다시 로우 트라이앵글러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여야 할 꼴이 뭐냐면요. XIK가 이러면은 이거 잘 봐야 되는 잠시만요. 잘 봐야 되는데 맞죠? 이러면 0이고 사실 그럼 끝났죠. 이거만 보이면 되죠. 얘만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I 번째부터 뭐 이게 0이어도 되고요. 0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0이 아니겠죠? 그것만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만 쏙쏙 그려서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K번째인데 I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LK, K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싹 다 제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제로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실제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해보면은 LK1 XI1 더하기 LK2 XI2 더하기 LKK XIK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가정에서 LII들은 전부 제로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덕션을 쓸 거예요. 가장 먼저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한 게 0이라는 소리는 이게 0이어야 하는 거죠. 날라갑니다. 두 번째 거를 구했어요. 두 번째 식은 여기만 바뀌는 거거든요. 요만큼이 0이어야 돼요. 저 앞에 숫자 바뀐 거에 대해서. 날라가죠. 이걸 반복하면은 얘까지 날라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제 그 다음에 뒤에서 좀 쓸 거라서 그러면은 XII는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i번째를 볼 거예요. 그 i번째 결과는 1이죠. 근데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i번째 위로는 싹 다 제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i번째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곱하면 각각이 제로죠. 왜냐면 여기가 제로라서 얘네들하고 곱하는 거는 제로가 돼요. 반면에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제로라서 제로가 돼요. 그 남는 거는 lii에 xii라는 게 1인 것만 남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xii는 lii분의 1이다. 이거 이따가 좀 쓸 거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어 트라이앵글러의 인버터블 매트리스도 로어 트라이앵글러다 라는 건데, 두 번째는 만약에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다이어고널 그 엔트리들이 1이면은 인버스의 엔트리도 1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가우시언 엘리미네이터가 가능하다라는 게 LU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그 논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로어 트라이앵글러 두 개 곱한 게 다시 로어 트라이앵글러가 된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이거 사실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여기 성분이 제로인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i번째랑 j번째를 보이면 돼요. 네,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 위치가. 그러면은 요만큼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 AII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뭐 BJJ라고 쓸까요? 그러면은 요만큼은 숫자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0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0이죠. 그래서 곱하면 제로가 됩니다. AII도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랑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로겠죠. 그다음 쭉 와요. 쭉 와서 J부터는 여기가 J라서 0이라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도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임의의 어퍼 트라이앵글러 파트가 되는 거니까 그 로어 트라이앵글러 두 개 곱해도 로어 트라이앵글러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서술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인덕션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LU분해 가능한 거 봤어요. 문제는 LU분해는 원래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은 게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랑 유일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유일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우시안 엘리메이터를 계속 하는 와중에 서브 매트리스들을 계속 관찰을 할 거예요. 그 서브 매트리스들이 계속해서 그 어퍼트나 계속해서 논싱귤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원래 행렬이 논싱귤러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행렬이 논싱귤러면서 LU 분해 가능하면은 LU 분해가 유일하다라는 거를 그냥 이걸로 퉁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계산해보면은 이제 그 블록 형태의 매트리스 곱을 좀 익숙해주시면 편한데, 얘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부분을 실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마치 여기 성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 성분은 이렇게 한 것처럼 곱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이즈만 잘 맞춰주면은 그냥 행렬을 원소처럼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먼저 이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하이포시스 쓰겠죠. 인덕션 하이포시스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근데 U1이 유일하게 결정되면은 U라는 것도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순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가정에 의해서 L1, U1이 유니크해요. 지금 얘랑 얘가 유니크하죠. 그러면은 L1 V 콜 잠시만요. A죠. 왜냐면 지금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이게 V가 유니크함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L1이라고 하는 건 인버터블 매트리스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U 트랜스포즈 U1 B 트랜스포즈도 뭐 트랜스포즈 취해봐서 취해가지고 솔루션 구하시면 돼요. 그럼 U가 유니크 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U.V 플러스 알파 이퀄 A N N인데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U랑 V랑 A N N이 유니크 하니까 알파도 유니크 하겠죠. 그래서 알파도 유니크하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찾아야 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인데 싹 다 유니크하죠. 따라서 유일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논싱귤러인 경우에는 뭐 가정은 이제 뭐 가우시안 엘리메이터 하는 와중에 뭐 계속 논싱귤러다 라긴 하는데 아무튼 논싱귤러 친구는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특정 선분만 계산하는 연습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블록 형태의 매트릭스 곱하는 것도 한번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조금 그 논리 전개할 때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LU 분해를 찾아보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 저번에 제가 스미스 노멀4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마지막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하면서 각각의 어떤 거를 곱했는지 정도만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얘거든요. 여기 다 1로 바꿔주고 다 0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적어주시면은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고요. 이 친구가 이 친구고 이 친구가 이 친구예요. 아마 실제 계산해보면은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건 전부 그냥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인데 숫자만 좀 빨리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숫자만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 생각에 마치 이게 여기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닐 거예요. 이게 아마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쓸 때 나오는 그 다음 친구 있죠? 처음에 1이었죠? 1 때문에 여기가 이거고요. 다시 1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계속 바뀌면은 아마 저 숫자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각각.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L1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이거예요. 1, 1, 1, 1에 마이너스 3, 1, 2예요. 이게 L1이고요. 그럼 L1의 인버스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만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L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되는지는 아까 제가 그 MIJ 람다라고 하는 그 행렬 있죠? 걔를 그냥 L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L이라는 매트리스가 있는데 싹 다 1이에요. 근데 여기가 대충 뭐 I 번째라고 해볼까요? 그럼 L I 플러스 1I L I 플러스 2I L N I라고 해볼게요. 이거의 인버스 매트리스는 뭐가 될까? 얘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실제로 이게 된다라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다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3x3만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이거 발레 두 개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L분해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유일하지도 않아요. 그게 A하고 B입니다. 이거 보이는 방식은 그냥 된다고 놓고 모순을 보이시면 되죠. 이게 0, 1, 1,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U가 0여야 하고요. LU가 1이어야 할 거예요. 이건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순점이 나와요. 여기서 제로가 1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된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발레고요. 그 다음에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두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1로 쓴 이유는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1 나와요. 지금 이렇게 곱한 게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해보면요. U가 제로고요. L 플러스 W가 1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1, 0, L1, 0, 1, 0, 1 마이너스 L. 이게 LU분해예요. LU분해에서 L은 다이아고널 엔트리가 1이어야 하지만 U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LU분해가 무한히 많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예제에 있어요. 이거 과제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면은 그때 약간 제가 시험 보고 나면 여론을 좀 살피거든요. 그때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거였어요. 이게 LU 분해가 항상 존재하느냐, 유일하냐, 이거였을 거예요. LU 분해가 유일할 것이냐를 물어봤을 거예요. 작년 문제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발레는 저는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썼는데 이거 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걸 증명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안 되는 케이스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어,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카운팅을 해보래요. 카운팅 하는 건 간단해요. 그 알고리즘식을 하나 구하시고요. 여기에 몇 번의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이니까 x1은 결정이 됐죠. x1은 저 오퍼레이터를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2부터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부터 xk를 구하려면 이런 친구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곱하는 게 한번 들어가 있죠. 근데 곱하는 게 k-1번 곱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빼주는 게 있죠. k-1번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2k-1을 번을 해줘야 되는 거죠. k마다. k가 2부터 가니까 이런 관계식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n제곱 마이너스 n 정도의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칙 세우시고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 오퍼레이터예요. 일단 여기까지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잠시 저희가 컴퓨터의 세계에 빠질 겁니다. 이거 제가 뜬금없이 넣어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파셜 피보팅을 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이게 수학과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도 잠시 본인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컴퓨터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뤄야 돼요. 인간이면은 무한대까지, 무한 호수성까지 다 다룰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뻥이죠. 사실 사람들도 자연수밖에 못 다뤄요.
근데 아무튼 뭐 무한개 임의의 숫자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모든 숫자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어딘가에 저장한다는 거는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무한한 저장 공간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 안에 어떤 숫자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숫자 길이부터는 끊어야겠죠. 그 끊는 게 바로 처음에 나오는 뭐 라운딩 에러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만 다른 내용 살짝 하고 갈게요. 제가 앞에 적어둔 친구가 플롯64라는 친구예요. 이게 제가 프로그래밍 처음 배운 게 중학교 때거든요. 혼자 공부했을 때인데 그때는 32비트 PC, 그 CPU가 대세였고 64비트 CPU가 이제 막 나오기 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기본 숫자 크기가 32비트였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바이트예요. 그래서 모든 숫자를 기본적으로 4바이트로 다뤄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더블 프리션이라고 해가지고 8바이트로 다룹니다. 그 8바이트가 아마 64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굳이 64냐 라고 하면은 컴퓨터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시면은 대충 어떻게 좀 따라오실 수 있긴 할 텐데, 일단 좀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저희가 어떤 실수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소수점 기준으로 앞으로 몇 칸들 이렇게 쭉 쓰죠. 그 다음에 뒤로도 쭉 쓰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뒤에는 무한히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돼가지고 어떤 숫자를 적절히 끊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앞으로 10칸 좀 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10칸 총 20칸 가지고 숫자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각각은 0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십진법인 거예요. 그럼 이런 세 개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다룰 수 있는 숫자는 10의 10승 1 정도일 거예요. 그럼 가장 작게, 그러니까 전부 양수랑 가정하에 가장 작게 다룰 수 있는 숫자는 10의 -1승 정도일 거예요. 근데 현실의 숫자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작죠, 범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게 플로팅 넘버 시스템이에요. 이게 부동 소수점, 그러니까 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플로팅. 부동이라고 하는 게 그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부유 상태 있죠? 떠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일반 물리나 뭐 공학 물리, 뭐 화학 이런 거 배울 때 유효 숫자라는 개념을 쓰죠. 그때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곱하기 10의 몇 승. 이거를 컴퓨터 버전으로 만든 게 플로팅 넘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디짓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익스포넨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만약에 디짓을 10칸을 줄 거고요. 파워를 10칸을 줄 거예요. 그거 똑같이 20칸이죠. 똑같이 20칸인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1부터 10의 10승까지로 확 늘어나요. 아까랑 확 늘어났나요? 아니 10의 10승 -1로 확 늘어나요. 왜냐면 여기도 다시 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이제 0부터 1 사이를 표현 못하죠. 그래서 여기 좀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의 마이너스 한 5승부터 10의 플러스 5승 정도까지로
숫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플로팅 넘버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실제 숫자를 저희가 쓸 어떤 특정 숫자들, 이걸 이제 머신 넘버라 부르는데, 머신 넘버의 근처에 있는 값으로 다 근사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트렁키네이션 에러인가? 그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런 앞에 있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실질법 썼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죠. 그 이진법은 여기 들어있는 수 있는 숫자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항상 0이라고 가정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비트를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분석해보면은 이 플롯 64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비트가 사인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그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1개의 비트 가지고 아까 말한 그 디짓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0. 몇몇몇몇 이거를 11까지 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진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 52비트 가지고 이걸 이제 프리시전이라 부르는데 정확도죠. 이거를 파워 익스포넨트로 보낼 거예요. 그럼 곱하기 2에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빼기 2의 10승 플러스 1 정도 해줄 거예요. 그냥 이걸 해줘야 이제 그 숫자 범위가 좀 바뀝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제가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찍어서 나온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요. 얘가 의미하는 게 현재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를 해요. 얘는 10의 308승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요만큼 곱하기 10의 308승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십진법으로. 근데 갑자기 옆에 보면은 맥스 EXP가 1024라는 게 나오죠. 이 1024가 뭐냐면은 2에 1024까지 표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지수 파트가 잠시만요. 이게 10승이죠. 그러니까 지수 파트에 들어가는 게 잠시만요.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여기가 프리시전이고요. 얘가 디짓이에요. 잘못 얘기했네요. 자리 숫자죠, 자리 숫자. 네. 그래서 2의 10승은 여기서 온 거예요. 2의 10승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비트가 2의 11, 11개의 비트가 있다는 소리는 여기부터 2의 0승 앞에 숫자 곱해줄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러면 2의 1승 쭉 오겠죠? 그럼 마지막에 오는 게 2의 10승이 와요. 이게 11번째 비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비트가 1이면 더해줄 거고 0이면 안 더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숫자가 만약에 가장 크면은 2의 11승 마이너스 1까지 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맞나요 이게? 아마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네요. 이게 1부터 올 거예요. 그럼 11까지 오겠죠? 그래서 뭐 1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빼줄 거예요. 이만큼 빼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가장 작은 숫자가 0.111111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빼줄 겁니다. 그래서 2의 10승 빼기 1 정도를 빼줄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1024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10승은 대충 10의 3승이죠. 그래서 308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진법으로는 10의 308승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값, 여기서 말한 미니멈 값은 0에 가까운 숫자를 의미합니다. 0에 가까운 숫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 익스포넨트는
1021이죠. 근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싹 다 0을 줄 수는 없어요. 싹 다 0을 주면 좀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0, 1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분석해서 계산해보면은 1021이 나와요. 마이너스 1021. 그래서 가장 0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021승. 근데 이거, 2의 마이너스 1021승. 근데 이거를 시점법 바꾸면은 307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이 디짓이, 왜 갑자기 여기서 15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11이 여기서 맞을 겁니다. 왜 15인지 지금 좀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53,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엡실론은 약간 그 머신 넘버 에러 같은 느낌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로팅 넘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0부터 무한대라고 보면요, 0 근처는 되게 세밀하게 잘려요. 근데 멀어질수록 듬성 자릅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방식이죠. 왜냐면 0 근처에서의 소수점 아래 10자리랑 무한대 근처에서의 소수점 아래 10자리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플로팅 넘버 시스템이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를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게 피보팅, 파셜 피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셜 피보팅 들어가면요. 먼저 라운드 오프 에러에 대해서 그냥 아까는 뭐 10의 마이너스 308승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작으면 0으로 취급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그냥 연습 삼아 한 10의 마이너스 10승만 돼도 0이다 라고 볼게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한 10의 마이너스 5승만 돼도 0으로 보자 란다고 하면요, 얘에 대해서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가 실제로는 요만큼이죠. 10 마이너스 10승. 그러니까 논싱귤러예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싱귤러 매트리스가 돼요. 왜냐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10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싱귤러랑 논싱귤러인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러를 좀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파셜 피보팅이나 혹은 뭐 SVD에서도 뭐 프랙티컬하게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계산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의 실제 솔루션은 얘입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저희 근사값 하기로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는 0으로 볼게요. 얘도 그냥 얼추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로 볼 수 있겠죠. 0으로 볼게요. 그럼 1,1이죠. 그래서 얼추 1,1이라는 솔루션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 포인트예요. 이건 지금 저희가 그 실제로 계산해서 구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얘를 컴퓨터에 던져주면요, 이러한 매트릭스를 풀 때 가장 이러한 매트릭스를 푸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냥 깡으로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깡으로 계산하면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10의 5승하고 1 두 개 비교해보면 1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라질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라운드 오프라고 표현을 했어요. 라운드 오프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 쓰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구한 솔루션은 0,1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왜 발생을 한 거냐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쓸 때 요, 여기에 나누기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볼게요.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0으로 나누면 무한대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10의 마이너스 5승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입장에서 0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파셜 피보팅에서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제가 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써야 되는 그 메인 엔트리가 너무 작으면은 걔를 큰 숫자로 바꿔치기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파셜 피보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셜 피보팅을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니까 거의 0으로 나누는 행위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 0으로 나누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중간에 파셜 피보팅을 해볼게요. 원래 이거였죠. 얘를 기반으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쓰면은 0으로 나누는 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걔를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피봇을 시킵니다. 순서 바꾸는 걸 피봇이라 불러요. 그렇게 바뀌겠죠. 이거의 입장에서는 1로 나누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우시안 엘리메이터를 씁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1하고 10의 마이너스 5승 두 개 비교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은 거의 0으로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시스템이 라운드 오프 시키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에 대해 솔루션 풀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스토리컬하게 구한 솔루션과 유사하죠. 그래서 파셜 피보팅은 이러한 현상, 이런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 작은 숫자를 나누게 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0으로 나누는 걸 똑같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혹은 뭐 빼기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빼기도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수치 해석에서 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기랑 빼기에 대해서 이런 그 컴퓨테이셔널 에러를 줄이기 위한 어떤 테크닉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QR 팩토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울 텐데 거기서도 어떤 거 하다가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호를 뭐 마이너스를 피하는 방향으로 정하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빼기 에러를 줄이는 방향, 그 방향으로 잡자라는 게 그 어떤 그 일관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 피보팅은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우시안 엘리메이터를 쓰는데 나누어야 되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작으면 피하세요. 작은 거는. 그런 방향으로 계산을 계속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파셜 피보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볼 건데 이 친구 과제 문제 있죠? 이거 정답도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강의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볼 겁니다. 손으로 계산하시지 마세요. 이거 전부 다 제가 그 라운드업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좀 다루실 줄 알면은 엑셀 서식 건드리면은 소수점 아래 두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얘랑 얘 세 개 중에서는 3.2,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이에요. 절대값 3.1이 제일 크죠. 그래서 3.1을 맨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저는 이제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뭐 순서 좀 바꿔줬어요. 적당히 이게 바꿔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끝났어요. 건들 필요 없어요. 얘만 볼 거예요. 얘만 보니까 19랑 5.9 하면은 19가 제일 크죠.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 씁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 보니까 얘가 거의 뭐 같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인데 지금은 반올림 해준 거기 때문에 유효 숫자 따져가지고 계산한 것 뿐입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또 운 좋게 여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또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고요. 사실 다 이게 0.00이에요. 여기가. 다음 또 써주시면 돼요. 그럼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나눠줘가지고 2, 1,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빡센 계산일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쓰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딱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도 그 파셜 피보팅 할 때 가장 크게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제가 아까 너무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달려볼게요. 이 친구는 약간 좀 문제 말이 좀 애매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다이고널 일단 조던 캐노니컬 폼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지오메트리컬 멀티플리시티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제브리컬 멀티플리시티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젠 밸류가 알제브리컬 그 디그리만큼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아이젠 밸류를 곱한다라는 건 사실 그냥 1만 쓰는 거죠. 라고 해석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심지어 노말도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노말이면은 다이오널라이저를 해야 되니까 노말이면 안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 아이젠 밸류를 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알제브리컬한 멀티플리시티까지 고려한 거예요. 지오메트리컬한 것만 고려한 게 아니라 알제브리컬한 멀티플리시티를 고려한 걸 곱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다른 것 같죠? 이게 바로 프로덕트 오브 아이젠 밸류입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제브리컬리 멀티플리시티를 고려해서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이라고 하는 거는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U랑 같다는 걸 보이면은 U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이니까 디터미넌트가 아이젠 밸류들의 이게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의 곱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이젠 밸류들의 곱이죠. 그래서 둘이 같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아이젠 밸류들의 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A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사실 이거 좀 익숙해지시면 되게 좋은데 A, B를 곱하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얘 정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정의였거든요. 근데 얘를 굳이 뭐 이렇게 곱할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죠? 이것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죠. 그러면은 이 ik의 a가 뭔지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보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R1 트랜스포즈들 이렇게 컬럼 벡터 형태로 나오고요. 거기에 EIK 트랜스포즈인데 이 친구는 사실 저희가 평소에 보던 EIK들이에요. 그러니까 IK번째 로우 컬럼 벡터를 뽑아오라는 소리죠. 그래서 RIK번째 컬럼 벡터가 뽑혀옵니다. 다시 트랜스포즈를 취해 보시면 나오는 게 RI1부터 RIN으로 나와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거 퍼뮤테이션 매트리스를 곱해주면은 실제로 앞에 곱해지면 A의 로우 벡터들이 퍼뮤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곱해주면은 컬럼 벡터들이 퍼뮤테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에 곱할 때는 뒤에 친구 입장에서는 로우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뒤에 곱할 때는 앞에 친구 입장에서 컬러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LU분의 파셜 피보팅 내용이고요. 사실 이건 파셜 피보팅인데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이건 나올만 하죠. 얘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게 파셜 피보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촐레스키를 그냥 오늘 할게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좀 천천히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촐레스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8.1 내용을 생각을 해볼게요. 8.1 내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8.1은 SVD였죠. 7.1 내용을 생각을 해볼게요. 7.1 내용에서 결국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같은 거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포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포지티브 데피닛인 경우에는 동치 조건이 이제 시메트릭이면서 포지티브 데피닛이면은 뭐 아이젠 밸류들이 뭐를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화 버전을 공부하는 게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A라고 하는 행렬을 R 트랜스포즈 R로 쪼갤 거예요. 이 R은 어퍼 트라이앵귤러입니다. 이렇게 쪼개는 게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 자체는 유일하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유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이고널 엔트리를 좀 양수로 잡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유일해져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제가 뭐 하나 풀면서 왜 유일하지 않은지 설명하긴 할 텐데 이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은 그럼 언제 할 수 있겠느냐? 걔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렘마를 보시면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데피닛인 걸 가정을 하재요. 그럼 일단 지금 저희가 떠올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메트릭이니까 다이고널라이저를 할 거고 그러면은 아이젠 밸류들이 알제브레이컬 멀티플리티 개수만큼 있겠죠? 그러고 포지티브 데피닛이니까 모든 아이젠 밸류들은 양수일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A 자체의 다이고널 엔트리들이 전부 양수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A의 엔트리 중에 가장 큰 엔트리는 다이고널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를 보이자고 합니다. 이게 되면요, 뭐가 가능하냐면요. A가 포지티브 데피닛이니까 논제로죠. 근데 가장 커요. 얘를 가우시안 엘리멘트를 쓸 겁니다. 싹 날라가겠죠. 근데 증명 과정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얻은 매트릭스가 이 친구가 다시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데피닛이 돼요. 그러면은 가우시안 엘리멘트를 또 쓸 수 있겠죠. 걔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LU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U 분해 가지고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행위는 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그 인덕션을 쓸 거예요. 원 바이 원은 끝났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n-1번째에 된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 행렬에 가우시안 오퍼레이터를 쓰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 부분은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볼 게 있어요. 뭘 볼 거냐면요. 잠시만요. 왜 B가 시메트릭일까요? 이거 이거 제가 책에서 저 옮겨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A 한 개 A2거든요. 근데 그때 L이 뭐냐면은 1,
마이너스 A11분의 A21 쭉 가서 마이너스 A11분의 AN1이에요. 그 다음에 다 1이죠. 이 상태에서 B가 일단 시메트릭인 걸 보이려면은 BIJ번째 성분과 BJI번째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I번째, J번째 성분을 직접 구해 보시면은 정확히 여기서는 얘가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원론이니까. 그래서 얘를 진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시메트릭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빼먹었는데 일단 지금 시간 관계 없으니까 일단 이건 그냥 진짜 계산을 해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식이 나오는데 그 식이 IJ를 바꿔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B가 시메트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PD는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저 친구가 이제 IGN 밸류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SPD인 것도 뭐 비슷한 논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식을 빼먹었는데 그거 해보시면은 BIJ 성분이 항상 AIJ 성분의 맥스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시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이는 건데 네, 적어놨네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안 적은 줄 알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A2의 IJ번째 성분은 AIJ의 A1의 I1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번 고민해볼게요. 그러면 AJI번째 성분을 볼 건데 IJ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써지겠죠? 이렇게 써지는데 얘가 A가 시메트릭이어서 AI1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A1J랑 똑같아요. 그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IJ의 마이너스 A11분의 AI1, A1J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JI번째 성분이죠. 그래서 B가 시메트릭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봤던 BIJ번째 성분의 맥시멈이 AIJ번째 성분의 맥시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요. 이미의 n-1차원 벡터가 있을 때 걔를 적절히 숫자만 추가해주면은 아래 n 벡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 정보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냥 Rn-1에 대해서 XBX, 그러니까 지금 SPD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SPD를. 그러니까 지금 포지티브 데피닛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BX를 일단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얘를 계산해보니까 정의대로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아까 이거 구했죠? 이거 그냥 그 가우시안 엘리멘터 쓰면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적절히 숫자를 분배해주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게 돼요. 한편 YAY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또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XBX를 계산한 거고
밑에는 YAY를 곱해 본 건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똑같죠? 이 부분이 똑같은데 여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게 Y1은 undetermined예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희가 Y1을 잘 잡아서 이 둘을 같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런 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Y1을 잡아오면 되는 거죠. 바꿔 말할게요. YAY랑 XBX랑 값이 같게 만드는 그러한 Y1을 항상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건 계산해보시면은 이걸 푸는 거거든요. 뭐 판별식이 제로다, 판별식이 뭐 양수냐 따져도 되고, 뭐 해보면 나와요. 이게. 이걸 만족하는 Y1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얘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심지어 유일하게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A11은 논제로예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뭐 문제 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항상 양수니까 얘도 항상 양수겠죠. 그래서 B가 포지티브 데피닛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II번째는 이거 제가 좀 약간 좀 조금 그런데 이게 아마 모르겠네요.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닐 텐데 아무튼 간에 II번째 성분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양수니까 뭐 0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빼준 거니까 더 더해주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지금 인더스트리얼 가정에 의해서 이 친구는 max BII는 max BIJ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엔트리에서 나온다 가정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항상 얘네보다는 이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 A 자체도 맥시멈이 다이어고널 엔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신 경우에는 다이어고널 뭐 있어요. 용어가 도미넌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신 경우에는 다이어고널 엔트리 자체도 포지티브해요. 그 다음에 모든 엔트리 중에 가장 큰 값은 다이어고널 엔트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쓰는 와중에도 지금 저희 과정 보면은 BII에서 또 다시 한번 그 맥시멈 나온다고 했죠. 그 가정 논리에 의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그게 아니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 하도 나오는 서브 매트리스 이 B가 다시 SPD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 피보팅 발생 안 시키고 그러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LU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되게 많지만 LU 분해가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을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LU 분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LU 분해 가지고 LDT 분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UII가 다 양수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증명했지만 UII들이 아이젠 밸류와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A가 SPD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젠 밸류는 전부 양수입니다. 0이 아니죠. 그래서 저 친구들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애초에 가우시아 엘리메이터 하는 과정에서 저 친구들이 그냥 뭐 바뀌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항상 SPD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다이아고널 매트리스를 뽑아 올게요. 그거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뀝니다. 뭐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일단 어퍼 트라이앵귤러 꼴이죠.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1이에요. 제 얘를 U 프라임이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나오는 게 LDU 프라임이 이게 A라고 하는 게 LD, 얘를 D라 쓸게요. D, U 프라임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A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U 프라임 트랜스포즈 D, L 트랜스포즈랑 같겠죠. 근데 LU분해에서 아까 봤지만 가우시아 엘리메이터를 쓰는 와중에 모든 서브 매트리스들이 논싱귤러면은 LU분해는 유일하게 결정된다 라고 했죠. 따라서 L과 U 프라임 트랜스포즈는 같아야만 해요. 바꿔 말하면은 U 프라임은 L 트랜스포즈죠. 따라서 A는 L, D, L 트랜스포즈 팩토리제이션을 갖습니다. 그리고 D의 모든 엔트리들은 양수예요. 그럼 얘를 스퀘어 루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L, D 스퀘어 루트 L, D 스퀘어 루트의 트랜스포즈. 그래서 나오는 게 R 트랜스포즈 R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 얘를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실 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실제 계산이 되는지 맞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논리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이게 잘 작동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본 거고요.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걔를 유도하는 방식이 또 있겠죠. 그 공식이 이거예요. 네, 이 친구 이거 되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I J번째 곱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써놓고 I번째 J번째 곱해 보시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할 때 얘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대각선 부분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한 게 A11이죠. 그게 R11 스퀘어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걔를 기반으로 이제 여기 부분들을 해치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해치워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 보면은 뭐가 될까요? 그럼 얘랑 얘 곱한 게 A12죠. 여기 제로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은 A13, 뭐 A14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일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 그림은 저기 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연습 문제 풀어버리죠.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 찾으래요. 찾아왔어요. 이게 LU분해고요. 이게 아니죠. 뭐죠? 이게 R 트랜스포즈 R이고요.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이고요. 얘를 구한 상태에서 천천히 할게요. 다시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그건 보이셔야겠죠. SPD인 건 보이셔야겠죠. 네, 뭐 그럼 보이죠? 네, 이게 보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R11 스퀘어가 1인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항상 저 Ri들이 양수인 걸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R11이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R11을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해 보면은 R12에 R11에 R12를 곱한 게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R1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R11에 R13를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2죠. 그러면 그렇죠. R12죠 여기가. R13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 보시면 R12의 제곱 더하기 R22의 제곱이 13이죠. 얘는 구했죠. 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뭐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얘랑 얘 곱한 거는 값을 알고 있죠? 얘 알고 있어요. 얘 곱하는 게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얘는 안 곱해져요. 여기 제로라서. 그럼 R23 구할 수 있죠. 그럼 23 구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R33 구하면 되겠죠. 이거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계산입니다. 이거 연습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또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LU분의 백업하는 건 진짜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를 먼저 다이어고널 엔트리를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1로 만들어 주세요 먼저.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게 1, 2, 2가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숫자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기준 행렬로 봤을 때 이 친구의 역할은 컬럼 오퍼레이터예요. 바꿔 말하면은 얘는 첫 번째 컬럼을 1을 곱하란 소리고요. 얘는 두 번째 컬럼에 2를 곱하란 소리고요. 얘는 세 번째 컬럼에 2를 곱하란 소리예요. 그럼 바꿔서 얘를 다시 곱하면 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 친구를 뒤쪽 행렬에 곱할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기준 행렬이에요. 기준 행렬에 앞에 곱해주면 로우 오퍼레이터예요. 그럼 첫 번째 로우를 1을 곱해라, 두 번째 로우에 2를 곱해라, 세 번째 로우에 2를 곱해라. 그래서 1 곱했고요, 2 곱했고요, 2 곱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빨라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LU 분해가 백업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증명은 LU 분해로부터 촐레스키 포테이션을 유도했지만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LDT 분해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144를 뽑아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죠. 아까 똑같이 얘를 곱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들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쓴다라는 거랑 어떻게 여기 주어진 행렬 가지고 새로운 그 팩토리제이션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이게 좀 까다로운데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이 유일하다는 걸 보여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살짝 막 언급하고 갔는데 촐레스키 팩토리제이션의 기본 가정이 뭐냐면요. 대각성분이 전부 양수여야 해요.
저게 양수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예제를 갖다 쓰죠. 이게 맨 위에 친구가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이니까 제가 얘를 적절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1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곱하면 2죠. 이렇게 곱하면은 13이에요. 바뀐 거 없어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10이죠. 근데 얘도 R 트랜스포즈죠. R 트랜스포즈 R이죠. 이렇게 보면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이 유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각선분을 전부 양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양수인 거에서 음수로 만들었던 테크닉을 쓰면은 음수인 걸 양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양수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센스로 보면은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이 유일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라 가정을 할게요. 지금 SPD를 가정했기 때문에 Ri들은 인버터블 하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다 취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얘는 이거죠. 얘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Ri는 어퍼라는 사실을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퍼의 인버스도 어퍼고요. 어퍼랑 어퍼를 곱해도 어퍼예요. 그래서 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입니다. 얘는 로어 트라이앵귤러예요. 그 어퍼랑 로어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됐다. 이거를 잘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일단 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 얘를 그냥 퉁쳐서 U로 적고 퉁쳐서 이거죠. U 트랜스포즈 곱한 게 뭐죠? 잠시만요. 네, 이거죠.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이 U의 인버스가 U 트랜스포즈죠. 얘를 제가 그냥 바꿔봤습니다. 이거인 거죠. 얘를 그냥 제가 L로 쓸게요. 그럼 저희가 보여야 될 사실 뭐냐면요. U랑 L이 같으면 그냥 다이어고널이다를 보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죠. 어퍼랑 로어가 같으려면은 여기가 제로여야 돼요. 따라서 R1, R2의 인버스는 다이아고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나아가 보시면은 이거의 제곱이 i인 거라서 사실상 a1, an의 제곱이 i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ai들을 양수라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정해놓고 분석을 해보시면은 i 제곱들이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R2 인버스 R1이 i가 됩니다. 그래서 R1이 R2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은 유일하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AI들이 양수라는 보장이 필요하죠. 지금 보니까 저게 양수가 아니면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촐레스키 패토리제이션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대각선분이 양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거꾸로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행렬이 촐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이 됐어요. 걔는 포지티브 데피니션가? 라는 거에 질문인데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거고 그 다음에 어딨죠? 포지티브 다이어고널 엔트리니까 디터미넌트가 양수죠? 인버터블 해요. 그거는 rx 이퀄 0이 의미하는 게 x가 0을 의미하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거꾸로 된다. 그래서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촐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이 되고요. 촐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이 되면은 단 주의할 거는 포지티브의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돼야만 해. 사실 이거 필요 없긴 해요. 근데 지금 저희 가정이 촐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이 된다는 가정 자체가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SPD가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